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헬스 가이드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매일 걷고 계신가요? 출근길, 퇴근길, 잠시 마트에 갈 때, 아니면 그냥 동네 한 바퀴 산책 삼아서라도 말이죠. 걷는 건 정말 남녀노소 누구나 특별한 장비나 전문적인 기술 없이도 쉽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유산소 운동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행위인 걷기에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바르게 걸어야만 우리 몸에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은 일상 속에 깊이 숨겨진 건강 비밀, 바로 바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달라지는 몸의 변화에 대해 아주 자세하고 재미있게 파헤쳐 볼 거예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의 걸음걸이가 180도 완전히 달라지고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건강하게 걷는 비법을 찾아 신나는 여정을 떠나볼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먼저 왜 우리가 바르게 걸어야 하는지 그 중요성부터 심도 있게 알아볼까요? 걷기는 사실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유산소 운동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만약 잘못된 자세로 걷게 된다면 운동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소중한 관절이나 척추에 불필요한 무리를 주거나 심지어 부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에이, 설마요? 그냥 대충 걸어도 괜찮겠지?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텐데 정말입니다. 잘못된 걷기 자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몸에 서서히 그리고 치명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자세로 꾸준히 걷게 되면 운동 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부상을 예방하고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주며 심지어는 아름답고 당당한 신체 라인까지 만들 수 있답니다. 정말 일석이조, 아니 일석삼조를 넘어선 팔방미인 운동이라고 할 수 있죠. 단순히 시각적으로 예쁜 자세를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몸의 구조적인 건강을 지키고 노년기의 거동 불편이나 신체적 장애를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다고 하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매일 하는 걷기가 이렇게나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니 오늘부터라도 제대로 배워서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드실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내용인 올바른 걷기 자세에 대해 하나하나 자세하고 꼼꼼하게 알아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잠시 앉아 계시다면 일어나셔서 저와 함께 실제로 따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듣기만 하는 것보다 직접 몸으로 익히는 것이 훨씬 더 쉽게 이해되고 기억에도 오래 남을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첫째, 시선 처리입니다. 걷기 운동을 시작할 때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바로 1015m 정도 떨어진 전방을 향해야 합니다. 너무 가까운 발끝만 내려다보거나 반대로 너무 먼 곳을 응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깨와 목이 앞으로 구부정해지거나 긴장하기 쉽죠. 이상적인 자세는 턱을 살짝만 당기고 정면을 당당하면서도 편안하게 주시하는 것입니다. 마치 레드카펫 위를 걷는 멋진 모델처럼 자신감 넘치는 시선으로 걸어보세요. 이는 목과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둘째, 우리 몸의 중심축인 자세입니다. 가슴은 활짝 펴고 등은 곧게 세우며 어깨는 편안하게 뒤로 살짝 젖힌 채 몸과 바닥이 완벽하게 수직을 이루도록 노력해보세요. 상체를 똑바로 펴는 느낌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의 직선이 되는 상상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구부정한 자세는 절대 금물. 항상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보기에도 훨씬 좋고 우리 몸의 균형 감각과 안정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답니다. 이는 척추 건강에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셋째, 팔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입니다. 팔꿈치를 L자 또는 B자 모양으로 자연스럽게 구부린 다음 앞뒤로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흔들어주세요. 마치 시계추가 규칙적으로 움직이듯이 과장되지 않고 리듬감 있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해요. 이때 팔을 너무 과도하게 앞뒤로 휘두르거나 좌우로 흔들면 어깨나 팔꿈치 관절에 불필요한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최대한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팔의 움직임은 걷기에 추진력을 얻는 데도 도움을 주며 전신 운동 효과를 높여줍니다. 넷째, 손의 모양입니다. 주먹을 너무 꽉 쥐어 손과 팔에 힘이 들어가게 하지 마세요.
마치 손안에 깨지기 쉬운 달걀을 쥐고 있는 것처럼 가볍고 부드럽게 주먹을 쥐어주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걷는 중간중간에 가볍게 손을 폈다가 다시 쥐었다가 하는 동작을 반복해주는 것은 상체 전체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이러한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큰 건강 변화를 만든답니다. 손의 긴장을 푸는 것만으로도 어깨와 목의 긴장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째, 호흡법입니다. 걷기 운동에서 호흡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중요해요. 단순히 숨쉬기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걷기를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연스럽게 코로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심호흡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깊은 호흡은 우리 몸에 신선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고 심박수를 안정시키며 긴장을 풀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걷기 운동의 효율을 높여주고 지구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기여하죠. 후하, 후하. 규칙적이고 깊은 호흡 잊지 마세요. 복식 호흡을 하면 더욱 좋습니다. 여섯째, 적절한 보폭입니다. 보폭은 개인의 키에 따라 적절한 길이가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자신의 키의 40%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보폭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키가 170cm인 사람이라면 약 68cm 정도의 보폭이 적당하겠죠. 평상시에는 자신의 키의 37% 내외의 보폭으로 편안하게 걷고 본격적인 걷기 운동을 할 때에는 45% 이상의 조금 더 넓은 보폭으로 걷는 것이 운동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너무 과도하게 보폭을 넓히면 오히려 허리나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키와 현재 몸 상태에 맞는 가장 편안하고 효율적인 보폭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곱째, 발 착지 방법입니다. 걸을 때 발은 어떻게 지면에 닿아야 할까요? 바로 뒤꿈치부터 시작하여 발바닥 전체가 부드럽게 지면에 닿고 마지막으로 발가락으로 지면을 힘차게 차내듯이 이동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뒤꿈치로 첫 착지를 하고 발의 바깥쪽을 거쳐 앞꿈치와 발가락으로 자연스럽게 체중을 이동시키며 지면을 밀어내는 느낌으로 걸으면 됩니다. 이때 발은 마치 11자 모양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발과 발 사이 간격은 510cm 정도가 적당하다고 해요. 너무 좁거나 넓지 않게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걸음걸이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충격 흡수와 추진력 생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덟째, 몸의 적절한 기울기입니다. 평지를 걸을 때는 몸을 앞으로 약 5도 정도만 살짝 기울여서 마치 상체가 먼저 나간다는 느낌으로 걷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진력을 자연스럽게 얻는데 도움을 주어 걷기를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오르막길을 걸을 때는 뒷다리와 상체를 일직선으로 유지한 채 팔을 힘차게 흔들어 추가적인 추진력을 얻는 것이 효과적이고요. 반대로 내리막길에서는 상체를 수직으로 세우고 뒷발로 균형을 안정적으로 잡으면서 무릎을 살짝 구부린 채 걷는 것이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현명한 방법이랍니다. 상황에 따른 몸의 기울기 변화는 부상 방지와 운동 효율에 큰 영향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아랫배에 힘을 주는 습관입니다. 걷는 동안 아랫배를 지그시 안쪽으로 당기고 항상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른바 코어 근육을 사용하는 습관은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뱃살 관리에도 도움을 준답니다. 아랫배에 힘을 주면 허리도 더욱 단단하게 펴지고 걷기 효율도 놀랍도록 향상된다는 사실. 이는 단순히 미용상의 이유를 넘어 척추를 안정시키고 전신 균형을 잡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일석이조를 넘어선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겠죠. 휴,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올바른 걷기 자세, 생각보다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고 섬세하죠? 하지만 조금만 신경 쓰고 꾸준히 연습하면 누구나 충분히 익힐 수 있는 기술이랍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올바르지 못한 걷기 자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 걸음걸이를 제대로 점검하고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보도 필수적입니다. 첫째, 대표적인 나쁜 자세 중 하나인 팔자 걸음입니다. 양발 끝이 부채꼴 모양으로 15도 이상 바깥으로 벌어진 채 걷는 걸음걸이를 말하는데요. 혹시 자신의 신발 뒤축 바깥쪽 부분이 다른 곳보다 유난히 심하게 닳아있다면 팔자 걸음을 걷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팔자 걸음은 무릎 안팎으로 비정상적인 힘이 가해져 무릎 관절에 심각한 무리를 주며 장기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으니 꼭 의식적으로 고쳐야 할 자세 중 하나예요.
걸음걸이 교정은 물론 신발 선택에도 신중해야 합니다. 둘째, 팔자 걸음과는 정반대의 경우인 안짱 걸음입니다. 발이 안쪽으로 15도 정도 오므려진 상태로 걷는 걸음인데요. 이 역시 무릎 안쪽 연골에 지속적으로 무리를 주어 퇴행성 관절염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많이 나타나며 성인이 되어서도 고쳐지지 않는 경우가 많죠. 발 모양이 안짱다리이거나 걷는 모습이 불안정해 보인다면 전문적인 진단과 함께 꾸준한 교정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흔히 배를 내민다고 표현하는 앞으로 배를 쑥 내밀고 걷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허리 아랫부분인 요추 후부에 과도한 압력을 지속적으로 가하면서 척추가 비정상적으로 앞으로 휘는 척추전만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혹시 평소에 허리를 숙이면 다시 펴기가 힘들거나 만성적인 허리 통증을 겪고 있다면 이 자세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올바른 코어 근육 사용과 자세 교정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줄여야 합니다. 자, 올바른 자세와 피해야 할 자세까지 모두 상세하게 알아봤으니 이제 정말 중요한 바르게 걷기 운동의 놀라운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 그냥 무심코 걷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기적 같은 변화들이 우리 몸과 마음에 찾아올 거예요. 이 효과들을 들으시면 오늘 당장이라도 바르게 걷기를 시작하고 싶어지실 겁니다. 첫째, 바르게 걷기가 가져다주는 신체적인 효과들입니다. 올바른 자세로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엄청나게 건강해지고 튼튼해집니다. 그 효과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심혈관 질환 예방 및 심폐 기능 향상. 규칙적인 걷기는 우리의 심장과 폐 기능을 눈에 띄게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꾸준한 걷기 운동은 고혈압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혈액 속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낮춰주며 좋은 콜레스테롤 HDL 수치를 높여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또한 혈액 순환이 원활해지고 혈관의 탄력성이 증가하여 동맥경화 예방에도 좋습니다.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엔진인 심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걷기만큼 좋은 운동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걷기는 심혈관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여 수명을 연장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제2형 당뇨병 예방 및 관리. 현대인의 고질병 중 하나인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낮추는데 걷기 운동이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걷기는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당뇨병 환자분들에게도 매우 효과적인 운동요법으로 추천됩니다. 비만 위험 감소 및 다이어트 효과. 걷기는 칼로리를 효과적으로 소모하고 체지방을 줄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특별한 식단 조절 없이도 꾸준히 바르게 걷기만 해도 체중 관리에 큰 도움이 되니 따로 헬스장을 갈 시간이 없거나 격렬한 운동이 부담스러운 분들께는 최고의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규칙적인 걷기는 기초대사량을 높여 요요 현상을 방지하는 데에도 유리합니다. 면역 기능 증진. 꾸준하고 규칙적인 걷기 운동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눈에 띄게 강화하여 감기나 독감과 같은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해줍니다. 잔병 치레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에 큰 역할을 하죠. 면역력이 강해지면 삶의 질 또한 향상됩니다. 근력 강화 및 골다공증 예방. 바르게 걷는 것은 허리와 다리의 주요 근육들을 탄탄하게 만들어주고 뼈의 밀도를 강화하여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중요해지는 뼈 건강에 걷기만큼 좋은 운동은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걸어서 튼튼한 뼈를 만들어두는 것이 노년기의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하여 관절염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암 예방. 놀랍게도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규칙적인 걷기 운동은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폐암 등 무려 8가지 유형의 암 발생 위험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정말 걷기가 만병통치약 같은 운동이 아닐 수 없죠. 매일 걷는 습관 하나로 이렇게 중요한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모든 사망 위험 감소. 가장 놀라운 효과 중 하나는 규칙적이고 올바른 걷기 운동이 모든 원인으로 인한 조기 사망 위험을 현저히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는 걷기가 단순히 특정 질병만을 예방하는 것을 넘어 전반적인 수명 연장과 건강한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비결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야말로 장수의 비결인 셈이죠. 둘째, 바르게 걷기가 가져다주는 정신적인 효과들입니다. 걷기는 우리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 건강까지도 놀랍도록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줍니다. 스트레스 및 우울증 완화. 걷기는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우울증의 위험을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걷는 동안 우리 뇌에서는 기분 좋은 신경 전달 물질인 엔도르핀과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답니다.
복잡한 생각이나 답답한 마음이 들 때 아무 생각 없이 자연 속을 걷다 보면 기분이 훨씬 나아지는 경험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정신 건강에 중요한 요소인 기분 조절에 큰 도움을 줍니다. 치매 위험 감소 및 인지 기능 향상. 꾸준한 걷기 운동은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혈류를 개선하여 치매 발생 위험을 줄이면 기억력, 집중력, 문제 해결 능력과 같은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또렷하고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걷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뇌 건강에 대한 투자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수면의 질 향상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희소식입니다. 규칙적인 걷기 운동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적절한 신체 피로감을 유도하여 숙면을 취하게 하고 수면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잠 못 이루는 밤에 억지로 잠을 청하기보다 낮 동안 활발한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해보는 건 어떨까요?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요통 감소. 걷는 동안 분비되는 엔도르핀은 통증을 완화하는 천연 진통제와 같은 효과가 있어 만성적인 요통으로 고생하는 분들께도 걷기 운동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허리 근육을 강화하고 자세를 교정하여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어떠신가요? 그냥 무심코 걷는 행위 같지만 우리 몸과 마음에 이렇게나 많은 긍정적인 변화와 놀라운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에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제 정말 바르게 걸어야겠다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마구마구 샘솟지 않으신가요? 건강한 삶을 위한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걷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셨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몇 가지 추가 팁을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실용적인 팁들을 여러분의 걷기 루틴에 잘 활용하시면 걷기 운동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고 부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집중해주세요. 첫째, 걷기 전후 스트레칭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걷기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서 잠들어 있던 몸의 근육들을 깨워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걷기 운동 후에도 반드시 스트레칭을 통해 운동으로 긴장된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고 이완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근육통을 줄여주고 부상 예방에도 탁월하며 근육을 더욱 유연하게 만드는 데도 지대한 도움이 된답니다. 스트레칭은 걷기 운동의 시작과 끝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둘째, 발에 편안하고 기능적인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걷기 운동에서 신발은 단순히 패션 아이템이 아닙니다. 발을 보호하고 충격을 흡수하며 올바른 보행을 돕는 중요한 장비입니다. 쿠션감이 좋고 발의 아치 부분을 잘 지지해주며 자신의 발 모양에 편안하게 맞는 신발을 선택해야 발과 무릎, 그리고 다른 관절에 불필요한 무리가 가지 않아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자신의 신발 뒤축이 닳는 모양을 확인해 보세요. 만약 신발 뒤축이 11자로 고르게 달아있지 않고 특정 부분이 유난히 많이 달아있다면 자신의 걸음걸이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 올바른 걸음걸이인지 점검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신발은 걷기 건강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셋째, 즐거운 마음으로 걷고 걷기 좋은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 운동은 무엇보다 꾸준함이 생명입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지루하고 재미없다면 오랫동안 지속하기 어렵겠죠.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걷거나 마음 맞는 친구나 가족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걷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경치가 아름답거나 공기가 맑은 공원, 강변, 숲길 등 걷기 좋은 길을 선택해서 걷는다면 몸과 마음의 힐링을 동시에 얻으며 훨씬 더 즐겁게 운동할 수 있을 거예요. 운동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야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속할 수 있답니다. 걷기를 일상생활의 즐거운 일과로 만들어 보세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상 속 깊이 숨겨져 있던 건강 비밀, 바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달라지는 몸의 놀라운 변화에 대해 아주 상세하고 심도 있게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이제 여러분도 단순히 목적 없이 걷는 것을 넘어 오늘 배운 올바른 자세와 팁들을 활용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걷기 습관을 들여보시는 건 어떨까요?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바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훨씬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변화할 거라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확신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지금부터 당장이라도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건강 정보로 찾아올게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